자, 우리 오늘은 구의 건널비하고 부피를 하는 단원을 하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의 건널비하고 부피는 여러분들이 일단 구는 전개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도를 통한 건널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여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암기하는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의 건널비는 여기서 보면은 뭐 지금 책에 좀 대충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감았다가 이거 증명하는 거는 약간 고등학교 단원 정도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4파이 r의 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이다. 그래서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설명은 나와져 있지. 이 녀석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반지름이 2r짜리인 원하고 그냥 넓이가 같아진다 정도로 하는데 이거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다. 그러니까 원넓이가 파이 r 제곱인데 얘는 그거의 4배인 4파이 r 제곱이 된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 알아놓으시면 유용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구의 부피도 마찬가지야. 구의 부피는 이 녀석을 여기 지금 책에서 설명되어져 있지만 이 녀석에 여러 개 엄청 잘게 쪼갠 각불의 부피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거를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만 기억해 주면 되냐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부피는 3분의 4. 이거 좀 헷갈릴 거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부피는 세제곱, 그다음에 건널비는 제곱.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면 실제 문제 풀 때는 별 지장이 없을 거다. 그래서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구의 건널비는 뭐라고요?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다. 그러니까 그거 정도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충학습 부분에 여기가 약간 좀 중요한데 반구의 건널비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중요해. 반구의 건널비는 여기다가 이거 해놓으세요. 2파이 r 제곱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가 4파이 r 제곱이니까 반구를 건널비를 구하면 2파이 r 제곱이 절반이니까 2파이 r 제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이게 잘라내면 여기 그 곡면 부분 있지. 곡면 부분은 2파이 r 제곱이 맞아요. 이 반구라는 녀석은 절반을 잘라냈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여전히 곡면하고 절반을 잘라냈었을 때 아래쪽에 평면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곡면은 반구니까 원래 구의 절반인 2파이 r 제곱이 맞아. 그런데 새롭게 더 평면이 생겼단 말이야. 즉 원이 생겼는데 그거의 반지름이 r이니까 얘가 파이 r 제곱이 돼가지고 둘이 합하게 되면 3파이 r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린 구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곡면 부분과 평면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곡면 부분은 그냥 그대로 풀면 돼. 반구하면 그러니까 구의 절반. 예를 들어서 4분의 3 구를 한다 그러면 곡면 부분은 9의 4분의 3. 그런데 항상 구를 잘라내면 평면이 생기게 되니까 그 평면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잘 기억을 해줘라. 자, 그 다음에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간 구의 부피. 얘도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원기둥 이것도 실제 문제 풀 때 어차피 다 설명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거는 이거 증명하는 부분인 건데 자, 이거는 굳이 몰라도 됩니다. 구의 부피는 그냥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9의 건널비는 얼마? 4파이 r 제곱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옵니다. 여기다가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시고 시험 예상이다 라고 한번 써주세요. 시험 예상.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게 되게 잘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시고, 혹시 이게 나중에 이 뒤쪽 예제 문제 선생님이 자세하게 좀 문제를 풀어주겠지만 그냥 1대 2대 3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냥 이게 딱 들어맞게끔 하면 1대 2대 3이 되는 건데, 당연히 여기서 누가 제일 작겠어? 원뿔이 제일 작을 거고, 제일 큰 게 누구겠어? 그치, 원 기둥이 큰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당연히 9는 뭐 그 사이에 있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실제 뒤쪽에서 실제 문제 풀 때 자세하게 할 거고, 이거는 꽉 들어찬 녀석이 나왔었을 때 1대 2대 3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문제 풀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공식을 제대로 못 외웠잖아. 그러면은 문제 풀 때마다 공식을 하나 적어 놓고 줄바꿈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여기서 반지름 길이가 5다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은 계산을 했는데 그냥 암산으로 하지 마시고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반지름이 5였으니까 5의 제곱은 25가 될 거고, 그 4파이 곱하기 25를 하면 100파이가 된다라고 해서 4파이 곱하기 25 하면 여기가 100파이다 라고 해서, 이런 뭐 파이 같은 거 아니면 숫자 계산하는 거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될 거고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 되는데, 반지름이 4니까 4의 제곱은 16. 그러면 16 곱하기 4파이는 64파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자, 마찬가지로 우리 2번 같은 경우에도 반지름이 6이야. 그러면 부피는, 우리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여러분들 바로 암산 안 될 거니까 3분의 4 파이에다가 6을 세제곱하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럼 216이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은 여기가 72가 나올 거고, 그러면 72 곱하기 4 하면은 288파이다 라고 해서, 뭐 파이 같은 것들 이런 거 빼먹지 않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될 거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될 건데, 여기가 반지름 2를 세제곱하면 6이 아니라 8입니다. 그러면 3분의 4 파이에다가 8을 곱하니까 3분의 32파이가 된다 라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겠죠. 자, 3번 반구의 건널비 부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구의 건널비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구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자, 선생님이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지? 곡면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면 부분하고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라. 그래서 둘이 더할 거야. 그래서 곡면은 원의 당연히 반구니까 원의, 그러니까 9의 절반이겠지. 9의 절반.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9의 절반이면 9는 4파이 r 제곱이 되니까 얘가 바로 2파이 r의 제곱이 될 거고, 반지름이 9였으니까 여기가 81, 그러면 162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평면은 여기서 원이 생겼잖아. 얘는 원이 새로 생김.
그러면 81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162파이랑 82파이랑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건널비는 243파이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부피는 그냥 쉽습니다. 부피는 반구의 부피는 그냥 9의 절반이다. 그냥 9의 절반. 그러니까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일 거고 거기에 절반이 될 거니까 3분의 2 파이 r의 세제곱이 된다. 그러면 3분의 2 파이에다가 9 곱하기 9 곱하기 9를 3번 곱한 거. 그럼 여기는 3. 그러면 81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6, 8에 48, 486. 그래서 얘는 486 파이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다음 그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 그다음에 원기둥 안에 원뿔과 구가 꼭 들어맞게 있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거 써놓고 부피 각각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참고로 원뿔 부피, 원기둥 부피, 구의 부피 혹시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원기둥 부피인데 파이 r 제곱 h, 원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밑넓이가 1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h. 자,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서 문제를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원뿔은 밑면이 지금 4가 되고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8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봐봐, 꼭 맞게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원기둥의 부피가 높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9의 지름이 된단 말이야. 꼭 맞게 했으니까 9의 지름이 됐겠지. 그럼 9의 반지름이 4였으니까 지름은 8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원기둥은 지금 8이 된 거다라고 봐주시고,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곱하기 h.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여기가 얼마? 밑넓이는 16파이 곱하기 높이는 8. 자, 이거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러면 3분의 4 파이에다가 r 3제곱. 그러면 4의 3제곱이 얼마냐면 6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원기둥 부피는 파이 r 제곱 h. 그러면 여기도 16파이에다가 밑넓이가 16파이에다가 높이는 8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3분의 128파이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3분의 256파이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128파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참고로 우리 원뿔 3분의 128파이 대 9 3분의 256파이 대 그다음에 여기는 128파이가 된다. 이게 지금 원뿔, 그다음에 원기둥, 아니 원기둥이 아니지 9. 이게 9 원기둥. 놓고 봤었을 때 여기 128파이로 전부 다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3분의 1, 3분의 2, 1이 될 거고 양쪽에다 전부 다 3 곱하면 1, 2, 3 이렇게 돼서 원뿔하고 9하고 원기둥의 부피는 1대 2대 3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꼭 들어맞게 했었을 때 원뿔과 9와 원기둥의 부피 비는 1대 2대 3이 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핵심 문제 익히기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는 건널비가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는 지금 구의 반구의 곡면 부분만 있는 거지.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옆에서 딱 보면 1 반구의 곡면이 있잖아. 반구 곡면. 그다음에 2 얘는 원기둥의 옆면이 있을 거야. 그리고 3은 여기는 이 원기둥의 밑면이 있는 거지. 원기둥의 밑면이 하나 있다. 그래서 건널비는 이 셋을 다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 반구의 곡면은 9의 절반이 될 거니까 어떻게 되지? 9가 원래 4파이 r 제곱인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바로 얘는 2파이 r 제곱이 된다. 그럼 반지름은 4였으니까 16 2파이 하면은 32파이가 된다. 이렇게 하나 딱 적어주시고, 자, 원기둥의 옆면은 밑면 둘레 곱하기 높이다라고 쓰시고, 밑면 둘레는 원둘레랑 똑같은 거니까 8파이 에다가 높이는 10이 될 거니까 80파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원기둥의 밑면은 지금 봤더니 16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널비는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32파이랑 80파이랑 16파이를 더하게 되면, 자, 여기는 112를 하면 128파이다. 그래서 128파이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확인 1번을 볼게요. 자, 9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 얘도 결국 원일 텐데 여기는 평면으로 잘랐다. 그럼 얘도 원이야. 그럼 그 원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겠지. 그럼 파이 r 제곱이 49파이니까 여기서 우리 반지름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7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9의 반지름이 7cm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9의 반지름이 7이니까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니까 9의 반지름이 7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4파이에다가 49를 곱한 거지. 그럼 49 곱하기 4를 하면 36, 16 그러면 196이 되니까 196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파이 빼먹으면 안 돼요. 혹시 단위를 물어보면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자, 2번을 봅시다.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도 입체도형의 부피는, 자, 얘는 첫 번째는 반구의 부피가 있을 거고 얘는 원뿔이 있을 거잖아. 그렇죠? 자, 이래서 반구의 부피랑 원뿔의 부피랑 더하면 이게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의 부피가 구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우리 반구는 9의 절반이니까 9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일 거고 거기에 절반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9의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여기는 27이 됐겠죠. 그래서 3분의 2파이에다가 27을 곱하게 되면 얘가 9니까 바로 18파이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원뿔은 어떻게 3분의 1 파이 r 제곱 곱하기 h 높이 이렇게 될 거니까 3분의 1 여기는 얼마? 9파이. 밑넓이는 9파이. 그다음에 높이는 5가 될 거니까 여기는 3파이, 15파이가 된다.
그래서 부피는 최종적인 부피는 뭐냐면 15파이랑 18파이랑 더해서 33파이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확인 2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잘라낸다라고 생각을 해봐. 얘 반구고 반구야. 반구가 아니야. 알겠지? 반구 더하기 반구는 뭐죠? 부피가? 그치,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의 전략은 자, 여기 반구 더하기 반구를 하면 반구랑 합하면 그 완벽한 그냥 9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 가운데에 있는 원기둥을 더하게 되면 우리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일 거고 9의 반지름은 3이니까 3분의 4 파이에다가 3을 세제곱하면 27이 될 거니까 9 하면 36파이가 된다라고 해주시고, 원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이고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될 거니까 반지름은 9파이가 될 거고요. 밑넓이가 9파이가 되고 높이는 10이 될 거니까 90파이가 된다. 그래서 부피는 둘이 더하게 되면 126파이. 혹시 단위를 물어보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3번을 볼게요. 9의 일부분을 잘라낸 입체도형의 건널비하고 부피를 구하는 거야. 자, 우리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이 8cm인 9의 4분의 1을 잘라냈다. 자, 이 입체도형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 건널비. 자, 여기서는 건널비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널비가 좀 중요하고 부피는 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널비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자, 건널비를 구할 때는 건널비는 우리가 곡면과 곡면 부분하고 평면 부분하고 나누어서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잘린 9, 그러니까 9의 일부분을 잘라내면 항상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냥 4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9의 4분의 3이겠지. 바로 9의 9 곱하기 남아있는 거는 4분의 3만큼이 남아있다. 그러면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고 4분의 3을 하게 될 거니까 약분하면은 3파이 r의 제곱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반지름은 8이니까 여기가 64 곱하기 3 하면 192가 되겠네요. 그래서 곡면은 192파이가 나오게 되겠고, 당연히 평면 부분을 잘 보면, 자, 이 평면은 여기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평면 부분은 여기에 갑자기 위쪽에 반원이 생겼고 아래도 반원이 생겼지. 우리 반원 더하기 반원 하면 어떻게 되죠? 원이 된단 말이에요. 원 넓이가 돼요. 평면은 반원 더하기 반원이 돼가지고 원 넓이가 됐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하면 여기가 64파이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널비는 192파이랑 64파이랑 더해서 256파이가 된다. 그래서 256파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부피는 엄청 쉽죠. 부피는 4분의 1을 잘라냈으면 4분의 3이 남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9의 부피에 9의 4분의 3만큼이 남았다. 그럼 우리 9의 부피 어떻게 구했었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 거야. 거기에 4분의 3을 할 거니까 약분하면 파이 r 세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반지름이 8이니까 8을 3번 곱하면 64 곱하기 8을 하면 512. 그죠? 그러니까 512 파이가 된다라고 해서 부피는 그냥 4분의 1을 잘라냈다. 그러면 뭐 4분의 3이 남았네. 그럼 9 부피의 4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건널비는 곡면 부분은 그냥 4분의 3이 그대로 생겼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9를 자르게 되면 평면이 생기게 되니까 그 평면 부분을 이렇게 따로 곡면과 평면으로 나누어서 둘이 더해야 건널비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확인 3번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9를 8등분을 했대. 그럼 8분의 1이 됐겠죠? 그지? 자, 여기 부분을 봤었을 때 건널비는 1, 곡면 부분은 9를 당연히 8등분을 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9의 8분의 1만큼이 남아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4파이 r 제곱에다가 8분의 1을 하게 되니까 2분의 파이 r 제곱이다. 반지름은 3이니까 9. 그래서 얘는 2분의 9파이만큼이 곡면 부분이 될 거고, 두 번째 평면을 보면 평면 부분을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거 어떻게 돼?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 원을 몇 조각으로 나눈 거야? 원을 4분의 1로 나누고 4분원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90도잖아. 그러니까 90도짜리 부채꼴이라는 거는 원을 4분의 1로 나눴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그 원이 하나, 이쪽 2개, 아래쪽 부분 3개가 있으니까 바로 원의 4분의 3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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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도짜리 부채꼴이 생긴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씁시다. 270도짜리 부채꼴이 생겼다. 또는 원이 4분의 3만큼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270도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4분의 3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9가 되니까 4분의 27파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건널비는 2분의 9파이랑 2분의 9파이하고 4분의 27파이하고 더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 통분하면 얘는 4분의 18이니까 4분의 45가 되겠네요. 4분의 45파이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부피는 자, 여기에 부피는 뭐 그냥 쉽다라고 했었잖아. 9를 8등분을 했으니까 9 부피에 8분의 1이 된다. 그러면 9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8분의 1이 될 거다. 그럼 여기 약분하면 6분의 파이 r 세제곱. 그러면 여기가 27. 그럼 6분의 27 그러면 3, 9. 2분의 9. 그래서 2분의 9 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간단한데 여기 있는 건널비 부분을 할 때 이렇게 곡면 부분과 평면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4번을 볼게요. 자, 이 녀석을 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1회전 시켜가지고 회전체에 대해서 건널비하고 부피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위에는 9가 생길 거고 아래는 자 여기가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뭔가 위에 9가 이렇게
반구가 이렇게 걸쳐져 있고 위에도 뭐가 구가 이렇게 살짝 걸쳐져 있겠지. 여기가 요렇게 돼가지고 요런 형태가 생겼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래는 큰 반구, 위에는 작은 반구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건널비를 한번 구해 봅시다. 건널비를 봤더니 자 공면 1 공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큰 반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반구랑 큰 반구의 공면하고 그다음에 작은 반구의 공면하고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평면은 어떻게 생겼지? 평면 부분은 여기 부분에만 여기 부분이 있는 거잖아. 이 녀석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보면 여기 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 얘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큰 반구는 4파이 r 제곱에 4파이가 r이라고 합시다. 그거의 절반이 될 거고 얘도 4파이 r 제곱의 절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즉 2파이 r 제곱이 될 건데 큰 반지름은 8이니까 64에다가 그러니까 128파이에다가 여기는 반지름이 4니까 32파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160파이가 바로 공면 부분의 넓이가 될 거고, 자 평면은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뺄 거니까 큰 원은 반지름이 64파이 얘는 16파이 그러면 48파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건널비는 둘이 더하면 되니까 208파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는 간단하죠. 부피는 그냥 큰 반구랑 작은 반구랑 둘이 더하면 되니까 큰 반구는 3분의 4파이 r의 절반 3분의 4 파이 큰 원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파이 r 세제곱 그 녀석의 절반 얘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의 절반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되겠지. 3분의 2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8을 3번 곱하면 512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3분의 2파이에다가 4를 3번 곱하면 64파이가 나올 거야. 64가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3분의 1024파이 하고 얘는 3분의 128파이가 될 거니까 둘이 더하게 되면 3분의 1024랑 128이랑 더하면 1252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기 계산 약간 조금 계산이 좀 잘못됐죠? 여기가 1024랑 128이랑 더하면 115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3으로 나눠지니까 1152를 3으로 나누면 3, 3은 9, 25, 38에 24, 384 파이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4번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돌리면 큰 구에서 작은 구가 비어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큰 공의 안쪽에 작은 공이 비어있는 모양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그러니까 뭐 건널비가 아니라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바로 큰 구에서
작은 구를 빼면 된다. 그게 바로 부피가 될 거다. 그래서 부피는 3분의 4 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이 6이니까 6을 세제곱을 하고, 작은 구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3의 3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4 파이에 216이 나올 거고, 여기는 3분의 4 파이에 27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약분하면 72. 그럼 72랑 4랑 하면은 8, 288. 288파이에서 여기는 9, 36파이를 빼게 되니까 252파이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피는 좀 생각보다 좀 쉬운 거고, 건널비를 구할 때 우리가 잘린 구가 나왔었을 때 곡면과 평면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를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에 꼭 들어맞게 있는 원뿔과 구가 있다. 구의 부피가 36파이일 때 원기둥 부피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 구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근데 그게 36파이가 된대. 그러면 여기 파이 약분하고 양변을 일단 4로 나눠주면 3분의 1 r 3제곱이 9가 될 거고, 양변에 3을 곱하면 27이 나올 거야. 자,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3이다. 3을 세제곱하면 27, 27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니까. 그래서 9의 반지름은 3이 됐던 거야. 그러면 9의 반지름이 3이 됐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9의 지름이 6인데 이 9의 지름이 바로 기둥하고 뿔의 높이가 된단 말이야. 여기가 6cm가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는 3cm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지. 그럼 우리 원뿔은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3분의 1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가 9파이, 높이는 6 이렇게 되니까 18파이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원기둥은 밑면 곱하기 높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9파이가 될 거고 높이는 6이 되니까 여기는 54파이가 된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원뿔 이렇게 딱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 구, 원기둥 이렇게 돼 있으면 원뿔, 구, 원기둥. 자, 얘네들 잘 봐봐. 구가 36파이였고 여기가 18파이였고 여기가 54파이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비를 보면은 파이 약분하면 18, 36, 54. 18로 나눠주면 1, 2,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뿔과 구와 원기둥의 부피비는 1대 2대 3이 된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우리 확인 5번 봅시다. 이제 확인 5번은 맨날 똑같은 방법을 하면 지겨우니까, 자, 이렇게 꼭 맞게 들어가는 원기둥에서 1대 2대 3 기억나죠? 원뿔. 자, 원뿔, 구, 원기둥. 자, 이 녀석의 부피가 1대 2대 3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구랑 원기둥이랑은 2대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대 3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봐. 원기둥에 넣고 가득 차온 다음에 굴을 다시 꺼냈을 때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얼만큼이 남아있겠어? 원기둥에서 구만큼을 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기둥에서 9를 뺀 만큼이 남아있는 거가 된다. 이렇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일까? 원기둥에 얼마가 남았을 것 같아? 원기둥이 만약에 1이었다면 9는 기둥의 3분의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기둥이 3이었는데 얘는 9는 원기둥의 바로 3분의 2가 된다. 이거를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원기둥의 3분의 2를 빼면 원기둥의 3분의 1이 되는 거란 말이야. 3분의 1 원기둥. 자,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원기둥 반지름 밑면의 넓이는 25파이가 될 거고, 중요한 건 높이가 지름인 1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3분의 250파이, 3분의 250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원기둥 부피 구하고 부피 구해가지고 서로 빼기를 해도 문제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9는 원기둥의 3분의 2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알아놓으면 되게 유용합니다. 그럼 당연히 원뿔은 원기둥의 3분의 1이다라는 것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6번을 볼게요. 자, 입체도형에 꼭 맞게 들어가는 입체도형. 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를 반으로 자른 반구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이 꼭 들어가겠다. 부피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반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거기에 절반이니까 얘는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근데 반지름은 3이지? 그러니까 3을 세제곱하면 27이 나올 테니까 3분의 2파이에다가 27 곱할 거. 그러면 9, 18파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18파이. 자, 그 다음에 원뿔. 자, 원뿔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겠지. 그 다음에 높이가 될 거고요. 3분의 1에 반지름은 3. 여기가 6이 아니야. 3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밑넓이는 9파이, 높이도 지름하고 똑같을 테니까 3. 그래서 여기는 얼마? 9파이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반구 대 원뿔. 원뿔은 18파이 대 9파이가 될 거니까 다 약분하면은 2대 1이 된다. 이렇게 가장 간단한 자연수 b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6번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 안에 정팔면체가 꼭 들어맞게 들어있다. 구의 부피 28파이, 정팔면체 부피. 자, 그러면 얘는 일단 9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그런데 그게 28파이래. 그러면 파이 약분하고 일단 4로 약분을 먼저 양변을 하면 3분의 1 r 3제곱은 7이 될 거고, 맞아? 9의 부피 3분의 4, 7.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하면 r 3제곱은 21이 된다. 뭐야? 어떻게 됐죠? 정팔면체 9의 부피가 28파이다. 47에 28. 3분의 4파이. 맞는데? 자, 그래서 얘는 r 3제곱은 21이다 돼가지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네. 그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r을 세제곱을 한 값이 21이다 까지밖에 모르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정팔면체를 잘 보면 정팔면체는 어떻게 생긴 거지?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가 돼? 이게 정사각형이 돼. 정사각형은 어떻게 보면 마름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팔면체는 사각뿔이 2개 있는 거야.
사각뿔이 두 개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팔면체 문제 부피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차분하게 1. 밑넓이. 밑넓이는 우리는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대신에 꼭 맞게 돼 있으니까 이 대각선 있지. 우리 정사각형은 마름모이기도 하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그림이 꼭 정사각형처럼 안 생겼지만 정사각형이야. 여기 길이가 뭐가 될까? 9의 바로 지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2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우리 정사각형은 마름모이기도 하니까 우리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하지?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기억나죠? 그래서 밑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 2R, 다른 대각선 2R 해서 얘가 얼마가 됩니까? 2R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높이가 될 건데 이거는 그냥 9의 지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R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2R 3제곱.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사각뿔의 부피인데 우리 정팔면체 부피는 이 사각뿔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 곱하기 3분의 2 R 세제곱이 돼서 3분의 4 R 3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는 아까 여기서 이 R 3제곱이 여기서 써먹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서 R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R 3제곱은 21이니까 얘가 21이 됐던 거죠.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21 돼가지고 얘는 28이 된다라고 하는 조금 약간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쌤 R을 못 구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R 3제곱을 구했으면 R 3제곱을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을 보면 9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 여기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 가 25파이.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우리가 당연히 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 넓이가 파이 R 제곱이 바로 25파이가 될 거니까 바로 R 제곱이 25. 아, 그래서 반지름은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지? 9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었던 걸 알고 있죠? 그래서 R이 5였으니까 R 제곱은 25가 되겠죠? 그러면 4파이에다가 25를 곱해서 바로 100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을 볼게요. 214페이지의 2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구의 건널비. 여기 이걸 잘 봐야지. 반구의 건널비가 27파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구의 건널비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1번 공면 2번 평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 잘린 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공면은 반구니까 원래 4파이 R 제곱이었는데 거기에 절반만큼인 2파이 R의 제곱이 될 거고 평면은 원이 생길 거니까 파이 R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건널비는 얘랑 더하게 되면 3파이 R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얘가 27파이다 라고 됐으니까 바로 3R 제곱이 여기에서 3R 제곱 파이 약분하면 3R 제곱이 바로 27이 될 거고 3으로 약분하면 R 제곱은 9가 되니까 반지름은 바로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피는
반구의 부피는 쉽잖아. 반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9의 절반만큼이니까 그거의 절반. 그러면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 된다. 근데 반지름이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세제곱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27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3분의 2파이에서 27을 곱하게 되면 9 해서 18파이가 된다.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지. 자, 3번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원기둥 위에 반구를 올려놓은 것이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얘는 쉽게 생각해서 위에 반구가 있을 거고 아래는 원기둥이 있을 거야. 그래서 반구랑 원기둥이랑 합하면 전체 부피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반구의 부피는 이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원기둥의 아니 9의 부피의 절반만큼이 될 거니까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다. 자, 그런데 반지름이 6이야. 그럼 6을 세제곱하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즉 36 곱하기 6 하면 216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3분의 2파이에다가 216을 할 거고, 여기 약분하면 72. 그러면 144파이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우리 원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즉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이고 높이는 h가 될 거니까 반지름 밑넓이 원은 36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있는 이 6이 기둥의 높이가 되겠지. 그러면 216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144랑 216이랑 더해서 360파이가 된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5cm인 구슬 모양의 쇠구슬을 하나 한 개 놓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1cm 구슬 쇠구슬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수 있는 쇠구슬은 몇 개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부피랑 이 한 개짜리가 부피가 다 똑같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9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반지름이 5cm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럼 5를 세제곱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25 곱하기 5 하면 125가 나와요. 그러면 3분의 4 파이에다가 125를 하게 되면 얼마죠? 125 곱하기 4를 하면 5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맞나? 5, 4, 20, 4, 2, 8, 1, 1, 4, 500. 그럼 얘는 3분의 500파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반지름이 1cm짜리인 녀석은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근데 1이니까 얘는 3분의 4가 되겠지. 3분의 4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분의 500파이가 나오느냐. 그게 바로 개수가 되겠지. 그래서 3분의 4파이에다가 개수를 곱하게 되면 3분의 500파이가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파이 약분하고 3 똑같이 약분하면 결국 4x는 500이 될 거니까 x는 4분의 500. 그러면 125가 나와서 바로 125개가 된다. 이렇게 구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5번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세요. 자, 건널비를 구할 때는 딱 봅시다. 첫 번째, 원뿔에서 옆넓이겠지. 원뿔의 옆넓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의 곡면 부분이잖아. 구의 곡면.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구해주면 되지. 그래서 건널비를 두 개를 더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원뿔의 옆넓이는 부채꼴일 테니까 이 부채꼴은 여기 길이는 13cm가 될 거고 여기 길이는 원 둘레랑 똑같은 밑면 둘레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지. 밑면 둘레. 그래서 밑면 둘레가 원이니까 2파이r 해서 10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호 길이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그러면 바로 65파이가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구의 곡면은 반구지. 이건 반구. 구는 4파이r 제곱인데 반구는 그 곡면 부분은 그거의 절반만큼이니까 2파이r 제곱일 거고 반지름은 5야. 그러면 5를 제곱하면 25. 25랑 2랑 곱하면 50이 될 거니까 50파이가 되더라. 그래서 건널비는 65파이하고 50파이하고 더해서 115파이가 되더라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자, 이게 건널비를 구하는 거고 부피는 그냥 쉽잖아. 부피는 자, 이거는 당연히 그냥 뿔의 부피랑 뿔 부피랑 반구의 부피를 그냥 더하면 최종적인 부피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즉 밑넓이 원 이거 높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r제곱 반지름은 5니까 여기는 25가 될 거고 3분의 1 곱하기 25파이 곱하기 높이는 1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하고 10이랑 약분하면 4. 그러면 바로 100파이가 되겠네요. 자, 반구의 부피는 9의 절반이니까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의 절반만큼인 3분의 2 파이r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은 5가 되니까 5를 3번 곱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25 곱하기 5는 125입니다. 그러면 3분의 250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는 100파이하고 3분의 250파이랑 다음에 얘는 3분의 300이니까 즉 3분의 550파이가 된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서 1회전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삼각형 여기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원 뿔이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건데 이 안에서 얘를 굴리게 돌리면 반구가 생기겠지. 그럼 얘는 9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안쪽에 곡면이 하나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일단 건널비를 구하면 자, 첫 번째는 이 바깥쪽에 있는 부채꼴에 옆면이 생기겠지. 부채꼴 옆면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반구의 곡면이 생기겠지. 반구의 곡면이 안쪽에서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밑면이 어떻게 될 거냐.
밑면은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이 부채꼴은 이걸 부채꼴로 만약에 펼쳐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 부채꼴의 옆면은 여기가 모선이 10, 부채꼴의 반지름이 모선이 될 거고, 얘는 여기 있는 이 밑면 둘레니까 6짜리니까 이게 원래 있었다면 여기 반지름이 6짜리일 테니까 얘는 12파이가 될 거야. 그래서 부채꼴의 옆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호 길이 12파이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10. 그래서 60파이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다음에 반구의 곡면은 4파이r 제곱에 9의 건널비의 절반이니까 바로 2파이r 제곱이 될 거고, 9의 반지름은 4. 그러니까 여기가 16, 32파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밑면은 얘는 잘 보면 여기 이 밑면 부분은 여기잖아. 여기는 6cm짜리 원에서 4cm짜리 원을 뺀 이 부분만 생기게 된단 말이야. 밑에 있는 이 평면 부분은. 그래서 36파이 반지름이 6짜리인 원에서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을 빼가지고 밑면은 20파이가 된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널비는 여기 있는 이 세 부분을 다 더하면 되니까 바로 60파이랑 32파이랑 20파이랑 더해서 112파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